길 위에서 묻다. 오늘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31에서 새해 첫 질문을 던집니다. 새해 소망으로 가득 찬 이곳에서 저는 지금 소망을 읊조리는 소리와 고즈넉한 풍경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 새해가 아닐까요? 새해는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될 수 있는 시기니까요. 이곳에서 사람들의 소망을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처럼 내가 원하는 소망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소망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길 같이 우리를 위한 바람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유난히 힘들었던 2024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맞이한 2025년이 정말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소망이 모여 더 큰 희망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의 소망이 쌓아 올린 작은 돌탑들이 가득한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에서 묻습니다. 새해 나의 소망은 어떻게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원래는 새해를 좀 유별나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새해에는 막 되게 특별한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어딘가로 멀리 떠나서 괜히 일출을 봐야 할 것만 같고요. 뭔가 새해 첫날은 특별하게 보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약간의 강박이랄까요?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참 재밌죠? 사실 해는 매일 새롭게 뜨는데 새해 해는 뭔가 더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게 참 재밌습니다. 어쩌면 365일 중 364일은 해가 먼저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단 하루만큼은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해를 기다리고 있는 그 경험 자체가 특별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드는 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셈입니다. 매일 뜨는 해를 다르게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새해 첫 일출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특별하게 하루를 보내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뭘 하든 결국은 내 마음과 태도가 중요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2025년 새해 첫날을 지극히 평범하게 보냈습니다. 좋은 카페에 가서 따뜻한 라떼 한 잔을 시키고 또 아주 맛있는 초코 롤 케이크를 시켜놓고 조용히 책을 봤거든요. 책도 읽고 중간중간 글도 쓰고 한 해를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다이어리에 적기도 하고요. 그날 제가 머무른 카페는 동네에 있는 작은 카페였는데요. 그 작은 카페에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바 테이블처럼 생긴 긴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카페에서 바 테이블 자리는 퐁당퐁당으로 앉는 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그날은 카페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바 테이블 자리도 빼곡하게 채워졌었어요. 딱 한 자리. 제 오른쪽 자리만 공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분이 오셨어요. 그분께서 편하게 앉으실 수 있게 제 짐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짐이 꽤 많은 편이었는데 그분도 짐이 꽤 많아 보이시는 거예요.
자리는 협소한데 짐은 많으니까 이거 짐을 어디다 둬야 하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수줍게 가방걸이 필요하시면 이거 쓰시면 돼요 라고 말씀드리면서 테이블 아래에 있던 가방걸이를 그분 쪽으로 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방걸이에 가방을 걸고 편하게 책을 읽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책을 꽤 읽고 그분도 책을 읽으면서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분의 친구분이 오신 것 같았어요. 카페에는 여전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었고요. 두 분이 같이 앉으실 수 있는 자리가 없으니까 일행인데도 떨어져서 앉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일행분이랑 같이 앉으실 수 있게 자리를 좀 땡겨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정말요? 감사합니다. 여기 자리 옮겨주신대. 여기 같이 앉자.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별거 아닌 저의 친절에 너무 기뻐하고 또 감사해하는 두 분을 보면서 잠깐이지만 저는 꽤 많이 기뻤습니다. 저는 지하철에 친구들이랑 같이 서 있을 때 자리가 나면 친구랑 같이 앉을 수 있게 옆으로 당겨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마 그런 호의가 주는 기쁨을 알기 때문에 저도 누군가에게 비슷한 호의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는 셈이죠. 근데 누군가에게 빚졌던 그 호의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갚았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사실 꽤 행복했거든요. 근데 이 모습을 보신 카페 사장님께서 자리를 옮겨주셔서 감사하다고 쿠키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쿠키가 또 너무 맛있는 거죠. 지금 그날을 생각해봐도 정말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진짜 행복한 새해 첫날이다 싶었습니다. 작은 호의가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고 또 그 기쁨을 지켜보고 있던 누군가가 또다시 제게 기쁨을 주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살맛 나는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으로 확장되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나와 타인과 세상은 결국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사실을 아주 오래전부터 깨닫고 있었던 시인 자크 프레베르는 유리장수의 노래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새를 나누어주는 새장수의 머리를 깎아주는 이발사의 가위를 갈아주는 칼장수의 신발을 닦아주는 신기류 장수가 가죽 구두를 수선하면서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저녁마다 가로등에 불을 켜는 가로등 불 켜는 사람과 곧 결혼할 꽃 파는 어린 아가씨를 위해 커다란 침대를 만들어야 하는 목수를 위해 널빤지를 만들려고 저기 멀리서 나무를 하는 저 나무꾼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 좋은 시죠. 자크 프레베르의 이 시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크 프레베르의 시만큼 제가 2024년의 끝에서
인상 깊게 봤던 또 하나의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은 우리의 연결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탱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친애하는 슐츠 씨, 도시는 다정한 미술관 등의 저서를 집필하신 박상현 작가님께서 2024년 12월 30일에 작성하신 글입니다. 이 글도 잠깐 읽어드릴게요. 승객들은 만나본 적 없는 조종사들이 충분한 휴식을 하고 신중하게 운항할 거라고 믿고, 조종사들은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구석구석을 정비사가 제대로 정비했을 거라고 믿고, 정비사들은 매뉴얼을 건네준 제조사가 제대로 설계, 제조했을 거라고 믿고, 제조사는 운항사와 공항이 비행기를 제대로 정비, 관제할 거라 믿는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사회학자 에밀 디르켐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곧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연결이 바로 사회적 연대죠. 자크 프레베르의 시처럼, 또 박상현 작가님의 글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자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내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서로의 존재를 돕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서로 다른 개인들의 연결로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그 모든 노력이 모여서 우리의 사회는 더 나은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버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2024년이 유난히 힘들고 슬펐던 한 해로 기억될 것 같은 것도 우리가 타인, 그리고 이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현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연결 속에서 우리가 지쳐가는 이유를 공감피로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감피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이야기 나눠볼까요? 2024년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와 아픔을 남긴 한 해였습니다. 불안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정말 비극적인 참사 속에서 우리는 좌절과 상실을 경험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슬퍼하면서 때로는 그 공감이 너무 깊어져서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지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심리학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공감피로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고통에 지속적으로 공감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정서적, 신체적 소진 상태를 말하죠. 공감피로는 우리가 연결 속에서 얼마나 취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회의 혼란은 나의 고통이 되고, 누군가의 비극이 나에게도 깊은 슬픔이 된다라는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증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 피로를 느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실천으로 공감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실천적 공감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설명하면 단순히 타인의 아픔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행동으로 직접 옮기는 것, 그것을 바로 실천적 공감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슬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거나 그들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정말 작은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힘들어하는 동료에게 괜찮아? 라고 직접 묻는 것.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누군가의 손을 꽉 잡아주는 것. 커뮤니티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한다면 어디에 사는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응원의 댓글을 남겨보는 것. 또 제가 카페에서 가방거리를 돌려드리고 함께 앉을 자리를 만들어드렸던 그 작은 행동처럼 이런 소소한 호의와 친절이 모두 실천적 공감의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들으시면서 나도 실천적 공감을 한번 실천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친절, 그리고 진심 어린 위로, 이 세 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의 삶에 실천할 때 여러분은 실천적인 공감을 해내는, 공감 피로를 녹이는 따뜻한 사람이 될 겁니다. 저는 2025년 올 한 해는 길 위에서 묻다 청취자분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의 일에 충실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실천적인 공감을 더 자주 실천해보는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서 또 작은 친절을 건네면서 여러분의 일상이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소망이 있다면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더 많이 건네주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일상이 더 따스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제가 길 위에서 묻다를 통해서 여러분께 따스한 이야기들, 따뜻한 언어들, 그리고 좋은 질문들을 많이 전달해 드릴게요. 이게 진짜 저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 소망이 무엇이든 여러분의 소망이 올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곧 우리의 희망이 될 테니까요. 오늘의 클로징을 어떻게 장식할까 고민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방문했던 한 식당에서의 에피소드로 매듭 지어볼까 합니다. 제가 자주 배달로만 시켜 먹던 한 식당에 지난주에 처음 방문해서 밥을 먹었거든요. 배달로 먹던 것도 너무 맛있었는데 가게에서 직접 먹으니까 맛도 훨씬 더 맛있고 심지어 가격도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사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저 사실은 배달로만 자주 시켜 먹다가 오늘 처음 와서 먹은 건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손을 가슴에 푹 포개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에 쌓였던 피로가 다 녹네요. 너무 고마워요. 그 말을 듣고 식당을 나오는데 배도 부르고 마음이 엄청 부른 거예요. 사장님께서 두 손을 꼭 모으고 환하게 웃으시던 그 모습이 저의 저녁을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 찰나의 순간,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희망이 될 겁니다. 그러니 2025년에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따스함을 전해보세요. 그 작은 따뜻함이 모여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길 위에서 묻다를 듣고 새해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봐야지
실천적인 공감을 조금 더 자주 실천해 봐야지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바로 우리 사회의 희망의 시작점입니다. 희망의 시작점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에는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들이 우리의 희망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2025년이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충만한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소망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 소망이 우리의 희망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저는 키은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길 위에서 또 다른 질문으로 찾아뵐게요. 2025년 새해 첫 길 위에서 묻다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